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새낀 매매 허용 범위를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시장에서 제기된 매물 잠김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100만 원 이상 고가 월세 계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아 진입장벽이 낮은 지역으로 꼽히던 노원과 도봉, 강북구에서 300만 원 수준의 월세 계약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 전역이 3중 규제 지역으로 묶인 서울 아파트 공급 지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기준인 착공 지표를 보면 올 1, 4분기 전국 착공 아파트 가운데 서울 비중이 10채 중 1채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자, 오늘 앞서 헤드라인 뉴스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무주택자에 한해서 그러니까 새낀 집에 대해서도 매수할 수 있게 우리가 그동안 갭 투자라고 생각했던 그 방향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정부는 갭 투자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매물 잠김 현상을 우려한 정부가 1주택자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까지 시장에 내놓기 위한 방법으로 꺼내든 카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번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흐름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놓치지 말고 체크해 보시고요. 그 안에서 부자 되는 성공 투자 전략은 또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짜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눌게요. 자, 그럼 오늘 바로 또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또 한 주간 가운데 수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5월 이제 10일 이후부터죠. 이후부터 이제 이제 비거주 1주택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다주택자도 이제 마찬가지죠. 예,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가 이제 한시적으로 이제 유예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전세를 끼고 아니면 월세라든가 전세를 끼고 주택을 이제 매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찌됐든 그 다주택자 매물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기 때문에 물건들을 뭐 시장에 내놓지는 않겠죠. 그래서 뭐 다주택자 물건들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은 아예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비거주 1주택자들, 비거주 1주택자들 매물들을 지금 이제 시장에 지금 이제 좀 나오게끔 이제 하려는 좀 정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비거주 1주택자들 매물 시장에 거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자, 시장이 지금 상승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이나 지금 수도권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비거주 1주택자라도, 비거주 1주택자라도 내가 이 1주택을 매도를 하고 무주택으로 전환을 하시려는 분들은 사실상 거의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비거주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향후에 뭐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뭐 혜택 축소라든가 이런 그 세제 개편안이 나오게 되면 아마 실거주를 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시장의 매물을 늘리기 위해서 매물의 유통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이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는요, 2년 동안이죠. 2년 동안 확대는요, 사실상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부동산 고민 상담 항상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듯 정책들이 변화무쌍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의 조언이 좀 이제 필요한 시기인데요.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다양하시죠. 뭐 매도 매수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보면
소액 투자에 대한 뭐 고민들, 워낙 집값이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고민, 예, 혼자서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요. 예, 지금 전화를 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과 답변 제가 정확하게 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 저희 전문가들이 성심성의껏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5월 9일 끝나고 5월 10일부터 그러니까 사실 이번 주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가 모두 끝이 나면서 다주택자분들은 이제 뭐 물건 내놓지 않겠다라고 거두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 가격이 더 올라서 내 집 마련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고민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자, 이번 주부터 앞으로 어떻게 내 집 마련 계획 세워야 하는지 고민되시는 분들 위해서 또 내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세미나 안내 부탁드려요. 예, 양도소득세가 5월 9일 이후부터는 이제 중과가 다시 또 이제 부활이 됐습니다. 예, 양도세 중과가 되게 되면 이제 그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매도를 하시거나 뭐 매도를 하실 분들은 상당히 사실 뭐 적으시겠죠. 예, 왜냐하면 워낙 중과세가 이제 적용이 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매도보다는 대부분이 이제는 이제 보유 쪽으로 가닥을 지금 이제 잡으시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 지금 이제 아파트 그 매물 건수를 보면 지금 이제 5월 9일 전부터 계속적으로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상당히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소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매물들이 감소를 하면서 이제 거래량도 상당히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양도소득세와 이제 관련해서 이제 중과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은 더욱더 심화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물건들이라도 지금 좀 시장에 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라는 정책을 내놨지만 사실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실익은 좀 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양도세 중과가 중과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요. 어떻게 보면 세제적으로 그러니까 세금이 상당히 좀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세금이 상당히 중요해졌고요.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세테크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요, 양도세 중과가 시작이 되었다. 내가 어떤 물건을 갖고 있더라도 새롭게 매수를 해서 차익이 나더라도 대부분이 대부분이 또 세금으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세테크를 하셔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양도세가 중과가 됐지만, 양도세 중과가 제외되는 또 주택들이 있습니다.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양도세 중과 제외 이제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이 나더라도 중과에 비하면 상당히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그 목요일 세미나에서는요, 개발 가능한 지역에 그래서 시세 차익이 가능한 지역에 양도세 중과 제외 주택투자법과 그 전략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소액 투자에 상당히 많이 좀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1, 2억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또 세금에 대한 혜택도 볼 수 있는 이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를 또 준비 중에 있으니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내일입니다. 목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니까요. 선착순으로 접수 받고 있어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세미나 안내 자세히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고민 만나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제 아는 지인이 네. 그 아차산역 있죠? 네. 그쪽에 뭐 재개발한다고 그래가지고 소개를 해줬는데 네. 이번 재개발 지정이 된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아차산역 근처로 한번 알아보라고 해서 네. 그 구이 이동에 그 배수지 그 근처에 네. 공원도 있고 강남도 가깝고 그래서 투자해서 괜찮을 건지 해서 조언 좀 들으려고 전화했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네. 거기 위치가요. 네. 부이동 46번지, 네. 46의 4번지 일대거든요. 구이동 예. 46의 4번지 일대. 예. 네. 우리 그리고 지인분은 지금 여기를 말씀하세요.
매매가 한 7억 5천 가는데요. 네. 집들이 낡았어요. 10년이 넘어가지고 들어가서 살기는 좀 그렇고 네. 이걸 임대사업자 내가지고 아, 전세를 주면 한 3억 5천 정도는 받을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가능한 건지 조언 좀 듣고 싶어 전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약 4억 정도의 투자금으로 말씀 주신 구이동 46의 4번지 일대에 투자를 해봐도 괜찮을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배수지 공원이 지금 여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예. 아차산역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뒤편으로는 이쪽에 요렇게 이제 그 아차산이에요, 그죠? 예. 네. 아차산이 있고 매수한 데를 보니까 지금 이제 요 근처시네. 이게 요 지역이요. 예. 한 달 반 전인가 2달 전에 여기가 이제 네. 신속통합기획으로 이제 선정이 된 지역이에요. 예.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여기가 한 1년 사이에 한 4억 정도 이렇게 오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작년에 동의서 진구하고 그다음에 올해 3월 달인가요? 3월 달인가 아마 신속통합계획으로 이제 선정이 된 지역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입지가 뭐 상당히 괜찮죠. 뒤에 뭐 산도 있고 주변에 공원도 있고 지하철도 가깝고 또 인근에 또 대공원까지 있네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 광진구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남과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입지는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네.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쪽이 이렇게 약간 좀 현장에 가보시니까 이쪽 약간 좀 산동네죠, 그죠? 산동네죠, 그죠? 네. 약간 여기가 좀 산동네라서 이쪽이 약간 좀 이게 구릉 지역이에요, 구릉 지역. 네. 구릉 지역이고, 구릉 지역인데 그게 약간 좀 단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산 밑자락이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가 보통 이제 주거 지역을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 이렇게 나누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1종 주거 지역은 용적률이 낮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개발을 하더라도 상대적인 사업성이 좀 낮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가 지금 보고 계시는 지역이 입지는 상당히 좋은데 여기가 1종 일반 주거 지역이 좀 많은 지역이에요. 일부 여기 지금 지하철역 인근은 2종이고요. 근데 대부분 한 60, 70% 정도가 1종 일반 주거 지역이 좀 많아요. 그다음에 뒤에 또 산이 있다 보니까 또 아파트는 사실 좀 높게 짓기가 좀 어려운 지역이죠. 그죠? 우리가 아파트를 이게 용적률을 많이 받아서 아파트를 높게 지어야 사업성이 좋은 거잖아요. 네네.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정도 투자 금액이면 사실상은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한 4억 대면 나쁘지는 않은데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저는 항상 좀 접근을 합니다. 다른 방식.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여기 지금 보고 계신 지역들이요. 지역도 지금 1년 사이에 이제 동의서 진구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금 제안하면서 이제 동의서 진구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지정이 되면서 1년 사이에 지금 4억 이상이 오른 지역이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제가 항상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의 재개발 방식은 어떤 거냐면 과거하고는 틀리게 주민들이 제안하는 방식인 거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동의서 걷어서 우리 이만큼 동의서 걷어왔으니까 우리 신속이든 뭐하든 이렇게 좀 개발을 해주세요. 이렇게 주민들이 제안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재개발 방식이 이 주민 제안 방식으로 바뀐 거를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도 모르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사실 21년도를 서울의 이제 재개발 사업은 21년도를 기점으로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물량,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해주기 위해서 만약에 서울에 동시다발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만약에 한꺼번에 진행이 되게 되면 이주 수요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서울에서 이런 재개발 재건축 지정을요 허가제 비슷하게 이제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이 주민 제한 방식은 건 뭐예요? 허가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고제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주민 제한 방식이, 그러니까 이 재개발 제도가 바뀐 주민 제한 방식을 잘 이해를 하시면 내가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 시세 차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 시청자분 아는 지인분도 그렇고 지금 차익이 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재개발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이제 신속통합계획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주민 제한 방식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자, 우리가 입지라던가 사업성이 좋은 데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입지라던가 사업성보다는 주민들이 개발에 대한 의지가 강한 곳이 먼저 간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요 지역이 지금 먼저 동의서를 걷어서 먼저 가면서 이제 개발 기대감에 의해서 지금 가격이 오른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요. 네. 얘보다 더 좋은 입지인데 아직은 가격 반영이 안 돼 있는 지역을 선점하시면 돼요. 아. 이해되세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정된 지역보다 주변에 앞으로 될 지역들 있죠. 예, 예. 주변에 앞으로 될 지역을 아직 가격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선점을 해야죠. 나. 예, 그러면 여기도 지금 1년 사이에 4억씩 올랐는데 주변에 네. 아직 가격이 안 오른 지역을 선점을 하되 여기보다 훨씬 더 좋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도상으로. 자, 지금 요 일대가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여기 지금 신소통합계획 선정됐고 여기 이번에 또 이제 주민들 요 뒤편에 지정된 데 뒤편에 이제 주민들 지금 동의서 진구하고 있어요. 동의서 진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 아차산 바로 역세권 있죠. 예, 예. 예, 여기는 평지인데 여기는 이번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지로 신청이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소액 투자가 불가능해져. 여기도 이제 소액 투자가 이제 불가능합니다. 네. 여기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1억이면 투자했었어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아차산 여기 밑에 있죠. 아차산 네. 밑자락 요 부근. 네. 아차산 요 부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아차산 바로 뒤편에 뒤편에 네. 보면 여기는 평지거든요. 네. 평지에다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아. 그다음에 노후도가 지금 이번에 이번에 3월 달에 지정된 이 지역하고 노후도가 비슷해요. 여기가 30년 노후도가 70% 나옵니다. 예. 자, 우리가 신소통합계획이라는 거는 30년 노후도 60%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예, 예. 자, 그러면 얘는 구릉지인데 여기는 평지에. 그다음에 예. 여기는 또 대부분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나중에 용적률 맥스로 300%까지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네. 자, 거기다가 또 지하철 역세권이에요. 지금 지정된 지역보다 더 역세권 아닙니까? 그죠? 예. 자, 여기는 아차산역 부근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속통합계획도 가능하고 옆방면 350m 이내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개발도 가능한 지역이에요. 아. 예, 거기다가 요 지역은 앞에가 지금 대공원이네요. 그죠? 네. 나중에 여기가 개발이 되게 되면 여기 같이 뭐 산조망을 안 가리기 때문에 높게 올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공원 조망도 가능한 지역 아니에요. 예. 자, 근데 얘 투자 금액이 여기가 지금 만약 전세기만 4억대 정도 들어가잖아요. 네. 얘 투자 금액의 거의 2분의 1에서 3분의 1밖에 안 돼요. 네. 즉, 자, 입지는 훨씬 좋은데 얘가 먼저 개발을 시작하면서 개발 기대감에 의한 가격 상승이 일어난 거고 여기는 네. 이제 지금 시작인 거잖아요. 그죠? 네네. 지금 하나 둘씩 주변 지역이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데 입지 여건은 노후도도 훨씬 높고 그다음에 신속도 가능하고 역세권 개발도 가능하고 그죠? 자, 그다음에 네.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 300%까지 받고요. 그죠? 그다음에 네. 나중에 또 역세권에 앞으로 어린이대공원 조망까지도 가능한 지역 아닙니까? 네. 예, 그러면 입지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고 계시는 요 지역보다는 지금 여기가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아직 가격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낮은 가격에 내가 시세 차익을 훨씬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여보세요?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여기도 나쁘지 않은 지역인데요. 근데 단기간에 좀 가격 반영이 돼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예, 예. 단기간에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요 아차산역 뒷부분, 여기가 평지니까 이쪽에 네. 가시면 아마 1억 한 후반대면 매수가 가능할 겁니다. 아, 예, 그래요? 그럼 투자 금액도 내가 훨씬 더 부담이 없잖아요. 그죠? 네네. 더 낮은 가격에 더 좋은 입지를 투자하는 게 진정한 투자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보셨던 지역보다 투자 금액은 조금 더 가볍게 가면서도 앞으로의 미래 가치는 더 높은 지역 근처에서 일러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임장해 보시고 선택하시기 전에는 꼭 다시 한번 점검 받아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함께 나눠볼까요? 예. 제가 네. 제 아들이 전농동 레미안 크래시티 26평형을 네. 2019년도에 결혼하면서 7억 5천 주고 매수해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이제 애들도 생기고 애들 짐도 이제 늘어나고 오니까 집이 좀 작아져서 좀 더 이제 한 평수도 넓은 걸로 보고 이제 이사를 갈까 하고 최근에 좀 알아보고 있는데 네. 같은 단지에 34평형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팔면은 한 네. 1억 5천 정도만 더 주면 매수가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아파트가 그래서 이제 그 투자 가치로 괜찮은 건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그 살 때는 34평하고 25평하고 차액이 한 2억 5천 정도였었거든요. 그때. 네. 근데 지금 차이가 더 줄어들었어요. 그게 그러네요. 네. 그 어떤 해서 이제 그런 게 좀 발생이 되는지 그런 것도 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드님 대신 연락을 주신 건데 전용동의 레미안 크레시티 아파트 26평형에 좀 오랫동안 거주는 하셨지만 또 애들이랑 살다 보니 넓은 평형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서 그래서 같은 단지에 넓은 평형을 알아봤더니 한 1억 5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옮기는 게 괜찮은지 왜 이 금액이 이렇게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건지 한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방송 잘 보고 지금 있습니다. 레미안 크레시티 감사합니다. 예전에 이거 7억 5천 주고 사셨다고요? 예. 예, 7억 5천 주고 사셨으면은 지금 뭐 한 10억 정도는 지금 올랐겠네요. 그죠? 그렇죠. 뭐 10억 정도까지는 아니래도 그 근사치는 가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 그래도 또 매수 타이밍이 상당히 좋으셨네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궁금하신 게 지금 과거에는 우리가 25평형, 그러니까 여기 지금 25평형 지금 26평형 갖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34평형으로 이제 갈아타야 되는데 예. 예전에는 26평형하고 34평형하고 가격 차이가 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컸었는데 예. 지금 26평하고 34평이 사실 가격 차이가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아, 예. 예, 근데 그 이유가 궁금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요 단지가 또 투자 가치가 있는지가 또 궁금하신 거고요. 예. 자, 일단은 지금은 사실은 지금 만약에 20평형대에서 30평형대로 지금 갈아타실 거면 지금은 갈아타기가 상당히 좋은 타이밍이에요. 예, 타이밍이고요. 그다음에 이 같은 동일 단지 내로 갈아타셔도 제가 볼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청량리 일대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사실은 좀 이미지가 좀 안 좋았었거든요. 예. 여기 바로 앞에가 지금 이제 청량리 역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뭐 서울 도심권에서도 이제 뭐 집창촌 이미지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았던 지역인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서울 도심권에도 이제 집창촌이 있었던 지역들이요. 사실은 입지 여건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뭐 예전에 용산역이라던가 뭐 이런 지역들 입지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근데 그런 이미지가 있었지만 여기도 지금 이제 이게 청량리 4구요. 벌써 다 지금 주상복합으로 다 지금 스카이 L65, 그죠? 주상복합 다 개발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보면 이제 청량리역 일대가 서울의 7개 부도심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7개. 서울에 이제 7부도심이 있어요. 각 지역에, 그러니까 서울도 각 지역에 거점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데가 뭐 잠실이라던가 용산이라던가 마곡이라던가 이런 데가 서울의 7대 부도심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지역이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던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청량리도 근데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7억짜리가 지금 16억, 17억 가니까. 그죠? 그렇죠.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요. 서울의 각 지역에 거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7개 부도심 지역을 지금 지정을 해줬는데 7개 부도심 지역이 성장을 하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반사이익을 주변에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청량리역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도심으로 지금 성장이 되고 있는 이제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강북에서 앞으로 이제 가장 이제 교통망이 좋아지는 지역입니다. 거의 13개의 노선이 환승이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량리역은 앞으로 강북 지역에서는 교통의 거점이 되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변에 호재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당연히 앞으로 이제 가격에도 좀 더 반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지금 갖고 계신 데가 레미안 크레시티가 지금 예전에 지금 전동답시 뉴타운이 지금 개발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주변에 이제 미개발됐던 지역들, 예전에 뭐 해제가 됐던 지역들이 최근에 다 지정이 되면서 주변 지역들도 앞으로 하나 둘씩 또 개발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둘씩 또 개발이 돼서 새 아파트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주변에 인문적인 환경이 상당히 앞으로 또 좋아지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레미안 크레시티에서 동일 단지로 내가 평형대를 넓혀서 간다.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예. 아, 예.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예전에는 20평형대나 30평형대랑 가격적인 갭이 좀 컸는데 최근에 예. 좀 갭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 예. 지금 레미안 크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평형대하고 30평형대 갭이요. 한 1억에서 1억 5천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한 2억 5천에서 3억씩 차이가 났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예. 뭐냐면 어떻게 보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로 자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지금 상승을 했죠, 그죠? 예, 예. 지금 레미안 크레스 같은 경우도 거의 뭐 한 6, 7년 만에 지금 8, 9억씩 오른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평형대가 이제 큰 평형대보다는 큰 평형대는 이제 가격 부담이 크잖아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죠? 예. 예, 큰 평형대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대형보다는 중형보다는 소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평형대를 좀 이제 다운사이징 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보면은 얘는 이제 그 대출 규제하고 지금 맞물려 있는 거예요. 저는 예. 이거를 이제 규제의 역설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뭐냐면 지금 15억까지 구간은 대출이 6억까지 나오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15억이 넘어가서 25억 구간은 대출이 4억까지밖에 안 나와요. 네. 그 다음에 25억 넘어가면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죠. 근데 얘는 이 15억이라는 구간이요. 어떻게 보면 시세가 아니라 KB 국민은행 시세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20평대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 이 15억 구간에 걸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출이 잘 나오니까 소형 평형을 사람들이 많이 매수를 할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예. 요 구간에 넘어가면 대출이 4억밖에 안 나오잖아요. 예.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이 대출 규제라는 역설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30평형대보다는 20평형대를 이제 매수자들이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지금 20평형대랑 30평형대랑 갭이 지금 많이 줄어든 거거든요. 아, 예. 자, 그런데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어떻게 보면 정상화가 되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대출 규제라는 것 때문에, 예, 대출 규제 역설이죠. 대출 규제라는 것 때문에 20평형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지만 향후에 만약에 대출 규제가 조금 더 완화가 되면 합리적으로 과거처럼 좀 완화가 되게 되면 당연히 30평 사람들은 20평형대보다는 30평형대 선호도가 더 높은 거죠. 사실은, 그죠? 예, 예. 예, 뭐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애들 짐도 많아지고 당연히 지금 넓은 평형대를 원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시장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출 규제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정상화가 되거든요. 예. 자, 그러면 지금은 일시적으로 이런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규제의 역설 때문에, 그러니까 규제 때문에 20평형대나 30평형대가 지금 갭이 줄어들었지만 시장이 앞으로 정상화가 되게 되면 당연히 앞으로 예전처럼 또 이게 갭이 또 커져야죠.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이번 기회에 내가 1억이나 1억 5천을 더 주고 20평형대에서 30평형대로 지금 이 레미안 크레스트 단지 내에서 갈아타기를 한다. 지금이 상당히 좋은 타이밍입니다. 아, 예. 예, 상당히 좋은 타이밍이니까요. 지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예, 지금 갈아타기를 하시는 것도 예,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매수 시기가 좋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기분 좋게 갈아타기 전략을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언제든 고민되신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만약에 내 집 마련을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제 내 자금에 맞춰서 아파트 갈 수 있는 데가 어딘지 조금 검색을 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가 이렇게나 많이 올랐어? 라는 말씀들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지 않으셨을까 하는데 최근에 서울 외곽 그리고 특히나 좀 중하급지 위주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앞으로는 또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오늘은 정상회 대표와 함께 그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해주시죠. 자, 최근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상담을 이제 하다 보면요. 특히나 이제 신혼부부들, 예, 아니면 이제 30대 분들, 예, 오셔서 상담을 하다 보면, 예, 다들 이제 걱정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뭐 6개월 만에 지금 3, 4억씩 자기가 봤던 지역들이 많이 올라버린 거거든요. 예, 3, 4억씩. 그러니까 좀 이제 시기 조절을 하려다가 어떻게 보면 시기를 좀 놓쳐버리신 거죠. 예, 그러면서 사실 10억짜리가 13, 4억 되면은 사실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깊어지죠. 그죠? 예, 내가 봤던 게 순식간에
예. 지금 뭐 1년에 1억 모으기도 1억 모으는 게 뭐 쉽습니까? 1년에 1억 모으기도 어려운데. 그렇죠? 몇 천만 원 모으기도 어려운데 순식간에 6개월 만에 막 3, 4억씩 올라버리니까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하급지들, 특히나 이제 중하급지들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이제 고민이 많아지십니다. 예. 그러면서 또 이 하급지가 급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재개발 지역에 또 미치는 영향들이 또 상당히 많이 지금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개발 지금 일반 분양 현황입니다. 재개발 일반 분양 현황인데요. 예, 재개발 일반 분양가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가가. 예, 어떤 거냐면 자, 레미안 엘라비네 방화 6구요. 예, 강서 쪽이거든요. 예, 강서 쪽인데 국민평형 기준 예, 분양가가 예, 17억에서 18억 4,800. 예. 예, 방화동 쪽에서는 예, 최고가 찍었습니다. 예, 최고가 찍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이 19요. 이번에 이제 분양 아마 5월 좀 올해 이번 달이나 다음 주쯤 이제 다음 달쯤에 분양을 할 것 같은데요. 예, 예, 국민평형 기준 16억 5천에서 17억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북의 역대 최고 분양가입니다. 최고 분양가. 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강운대 역세권 지역에 예전에 서울원 아이파크라고요. 월계동 쪽에 예, 강운대역 근처입니다. 강운대역 근처에 분양을 했던 단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분양했을 때 여기 다 미분양 났던 지역이에요. 미분양이 났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웃돈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뭐냐, 원분양가가 13억에서 14억 정도로 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분양할 때만 하더라도 워낙 고분양가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다 미분양이 상당히 많았던 지역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웃돈이 프리미엄이 지금 3억 7천에서 지금 한 4억에서 5억 정도의 프리미엄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입주권에. 그죠? 예. 자, 그래서 지금 분양권 지금 입주권이 지금 17억 7천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돼 있고 그 당시에 분양했을 때 너무 고분양가 아니냐. 예, 그래서 무순위까지 나왔던 지역인데 지금은 원 분양가의 프리미엄이 지금 4, 5억씩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서울의 일반 분양가도 올라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불과 1, 2년 전에 2, 3년 전에 분양했었던 분양가에서 지금 프리미엄이 4, 5억씩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장이 19역 같은 경우가 어떤 지역이냐면요. 장이 19 예전에 이제 사랑제일교회 예, 그래서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상당히 사업 기간이 장기화되고 그다음에 금융비도 많이 나가면서 장이 19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현장입니다. 예, 그래서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사실은 사업이 이렇게 장기간 길어지면서 금융비용이 많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인근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예, 기사 회생을 지금 한 거죠. 예, 그리고 조합원들은 지금 활짝 웃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로 인근에서 분양했던 3년 전에 22년도에 분양했던 장이 4구역이요. 약 일반 분양가가 9억 정도의 분양을 했었거든요. 9억 정도에. 근데 지금 4년이 지난 시점에는요. 아까 장이 4구역 16억 5천에서 1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가 지금 7억이 뛰어버린 거죠. 7억이. 일반 분양가가. 즉 뭐냐, 우리가 하급지가 급등을 하면서 그러니까 중하급지에 지금 일반 분양가도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재개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금 투자로서의 어떻게 보면 지금 투자 수익이 상당히 많이 지금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왜 또 외곽 가격이 오르냐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매물도 지금 급감하고 있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대출 규제라든가 토지의 영향 때문에 전세 매물 감소하고 그 다음에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전세 매물이 오르다 보니까 또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세 털다가 나와서 또 똑같은 금액의 전세를 못 가니까 내가 거기에 거주하려면 차라리 이제 실거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하급지들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기보다는 증여를 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018건으로 지금 3년 4개월 만에 지금 최대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래서 지금 하급지대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일단 아까 일반 분양가가 많이 오른 거는 눈으로 확인을 하셨죠. 그죠? 예.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급지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낮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가 낮잖아요. 그렇죠? 일반 분양가가.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 사업비가 그러니까 아파트 공사비가 폭등을 했습니다. 또 아파트 공사비 앞으로 계속 오를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일반적으로는 하급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가가 낮고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의 가치가 낮은 대신에 사업비가 폭등을 했기 때문에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폭증을 하는 이런 구조였거든요. 이런 구조였습니다. 이런 구조. 예, 그런데 아까 제가 몇몇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강서나 아니면은 지금 성북구의 장이동 같은 지역들 어떻게 보면 주거 선호도가 아주 높은 지역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들 지금 일반 분양가가 일제히 올라버렸잖아요. 왜? 하급지가 급등을 하고 최근에 서울 지역 보면은 신규 아파트에 대한 시소성이 높다 보니까 예, 일반 분양가가 높더라도 다 분양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가면 갈수록 사실은 서울의 입주 물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구조잖아요. 예, 새 아파트가. 예, 그러니까 지금 하급지가 급등을 하면서 일반 분양가를 지금 올려도 다 분양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재개발에 대한 수익 구조가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자, 지금 현재는 하급지 집값이 급반등을 하니까 일반 분양가가 상승을 합니다. 일반 분양가가 상승하니까 전체 분양 수입이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비례율이 상당히 높아지게 돼요. 비례율이 높아지면서 조합원 수익이 대폭 개선이 됩니다. 즉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비가 폭등을 하면서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났는데 지금 일반 분양가가 상승을 하면 일반 분양가를 올릴 수 있으면서 사업비 폭등한 거를 일반 분양가에 거의 다 전가시켜 버린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조합원들은 수익이 대폭 좋아지는 구조죠. 지금 현재. 그죠? 예, 이러면서 지금 재개발에 대한 수익 구조가 완전히 지금 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급지 일반 분양가가 오르면서 어떻게 지금 많이 변했냐면, 자, 예전에는 일반 분양가가 10억이었는데, 예, 지금 17억, 18억 플러스 알파죠. 예, 그러니까 사업성은 예전에는 낮았죠. 그리고 비례율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 부담이 많아졌는데 지금은 비례율이 높아지면서 조합원들이 분담해야 되는 추가 분담금 부담이 지금 낮아지는 구조죠. 자, 거기다 그러니까 이 예전에는 추가 분담금이 폭등을 했지만 지금은 일반 분양가에 전가를 하면서 추가 분담금 부담이 지금 낮아지는 구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분양가가 낮고 하급지의 아파트가 낮았을 때는 입주권 프리미엄도 이제 별로 안 붙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폭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장이 19역 같은 경우는 벌써 프리미엄이 예, 장이동인데도요. 예, 10억입니다. 10억. 장이동인데.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는 또 조합원 입장에서는 하급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자기의 자산 가치도 상당히 많이 높아진 거죠. 예전에는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의 가치가 10억 내외라고 했다면 근데 최근에 하급지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웬만한 입지도 20억 전후는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재개발에 대한 수익 구조가 지금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완전히. 예. 자, 예를 들어, 자, 입주권 가치가 어떻게 상승을 했냐. 자, 장이 푸르지오 마크원 같은 경우는 좀 추정입니다. 제가 추정한 건데, 조합원 분양가는 국민평균 기준 약 한 5억 정도 낮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일반 분양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6억 5천에서 1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지금 현재 조합원 분양가 대비해서 이 지역의 지금 프리미엄은, 웃돈은 거의 11억에서 12억의 지금 프리미엄이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공사비가 최근에 2배가 폭등을 해도 이렇게 일반 분양가를 높이면서 분양 매출이 더 커지니까 당연히 조합원들의 수익이 상당히 높아지는 이런 지금 구조로 지금 변화가 됐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2, 3년 전에 분양했었던 입주권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뭐냐면 여기가 이제 용답동이라는 지역이에요. 성동, 자일, 리버뷰. 예, 여기가 용답동이라는 지역에서 분양을 한 지역인데 원분양가가요. 2024년도에요. 원분양가가 예, 지금 이제 106, 그러니까 32평형입니다. 32평형이 원분양가가 12억 7천이었거든요. 예, 12억 7천.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거래되는 시세가요. 똑같은 평형이 20억 3천에 1월 달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얼마 오른 겁니까? 프리미엄이 거의 웃돈이 7억 6천 올라버린 거죠. 7억 6천. 예, 그러니까 하급지들의 가격이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 2, 3년 전에 분양을 했던 입주권들의 프리미엄도 이렇게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재개발에,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의 공사비에 대한 부담을 전가를 시키면서 일반 분양가를 올려도 그 높아진 일반 분양가에도 어떻게 보면 분양이 다 되는 구조로 지금 이제 변화가 되면서 조합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수익이 지금 상당히 많이 좀 개선이 된, 그러니까 조합원의 시세 차익이 보장이 돼버리는 이런 구조로 재개발 시장이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재개발 지역에 최근에 보면 이렇게 소액으로 지금 투자를 해 놓으시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사실 서울 도심권은 1억으로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할 게 많이 없기 때문에 1억 정도로 소액으로 묻어놓고 이런 재개발 구역에 선점을 하려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할 때 핵심 3원칙을 알려드릴게요. 3원칙. 첫 번째, 초기에 무조건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 초기에. 예. 초기에 선점해서 약간 재개발 동의서 진구 단계 전에 즉 가격이 반영이 안 돼 있을 때 내가 소액으로 선점을 하게 되면 내가 상당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동의서 진구만 시작이 되더라도 보통 대부분이 2, 3억 정도는 그냥 확 올라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역을 선점할 때 동의서 진구를 하기 전 초기에 선점하시게 되면 상당한 시세 차익이 보장이 된다. 그래서 초기에 선점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까 보셨듯이 일반 분양가가 상승을 하면서 재개발에 대한 수익 구조가 완전히 변해버렸다. 그죠? 또 하급지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일반 분양가가 상승을 했다. 그래서 분양 수입이 총 사업비가 늘어난 것보다 공사비에 대한 부담보다 분양 수입이 커지면서 조합원들의 이익이 대폭 개선이 되는 그런 재개발 수익 구조로 완전히 변해버렸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소액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세 차익이 상당히 많이 날 수 있는 좀 구조가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소액으로 초기에 이제 선점하는 지역들은요, 우리가 상급지 같은 경우도 또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럼 상급지는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의 가치가 훨씬 더 높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금 또 분양을 또 하나 시작하는데 지금 32평 기준 국민평형률이 27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입지가 더 좋은 지역, 노량진만큼의 입지가 좋은 지역에 소액으로 선점을 한다면 더 많은 시세 차익을 거둘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선점을 하는 투자는요, 상급지도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 상급지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에 대한 아직 가격 반영이 안 돼 있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투자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급지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사실상 지금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에 어떻게 급지 간의 갭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잖아요. 예, 갭 차이는 벌어졌는데 우리가 비싼 지역일수록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양극화가 심화가 되면서 그다음에 대출에 대한 대출 규제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역이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넘어가기는 이제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즉 급지동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사실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발 기대감이 반영이 안 돼 있는 지역들이 아직은 남아 있거든요. 그럼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 내가 소액으로 묻어놓고 상급지도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재개발 소액 투자를 하더라도 첫 번째 초기에 선점하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 분양가가 상승을 하면서 재개발에 대한 수익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우리가 소액 투자는 상급지에도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세 가지 또 체크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최근에 보면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이. 예, 그래서 신속이냐 뭐하냐 역세권이냐 아니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냐 민간 복합개발이냐 여러 가지 사업 방식에 따라서 권리 산정 기준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꼭 매수를 하실 때는 이런 권리 산정 기준을 이 이후에 매수를 하시는 거는 현금 청산이 되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 자격을 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뭐 재개발 지역에 물건 갖고 있다고 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일정 요건을 채워야 됩니다. 일정 요건은. 예, 그래서 조합원 분양 자격도 확인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이 너무 적은 구역은요. 아까처럼 재개발 수익 구조가 변하기가 어렵겠죠. 지금 조합원 비율이 높은 지역들이 있죠. 조합원 비율이 높아서 일반 분양분이 적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아까처럼 일반 분양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내가 재개발에 대한 수익 구조가 변화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만큼 일반 분양 수입이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이 적다라는 건 일반 분양 수입이 적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 즉 조합원 비율이 높은 지역들은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피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 최근에 보면 소액으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보면 일반 분양가가 상승을 하면서 재개발에 대한 수익 구조가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국 왜 지금 재개발 투자를 해야 하는지 거기에 이제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 투자 전략 세워야 할지도 막막하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내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또 빠르게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제가 방학동에서 식당을 이제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에 21년도에 32평을 6억 5천에 샀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가게랑 이제 가까워서 이제 여기 동부 센트럴이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뭐 장사하느라고 그동안에 이제 뭐 신경을 못 써갖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는 다른 지역은 좀 많이 오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여기 많이 여기는 안 오른 것 같아서. 네네네. 안 올라서. 네. 지금 고민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금이 한 4억 5천, 5억 정도 있는데. 네, 5억이에요, 이거를 자금. 보태서, 이거를 좀 다른 지역으로 아파트를 옮길까?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요즘에서 신축 사면은 뭐 주택자 포함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재개발 투자를 좀 해볼까? 네.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바로 대표님과 연결해 드릴게요.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방송 잘 자, 듣습니다. 지금 동부센트랩이 방학동에 살고 계시는데 여기 방학역이 여기에 있고요. 예, 네. 지금 여기 지금 동부센트랩이 좀 아파트가 좀 단지가 적네요. 그죠? 네, 적어요. 예, 그다음에 주변을 보니까 주변은 또 이제 저층 주거 지역에 지금 덩그러니 지금 아파트가 좀 여기 단지가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네네. 단지가 좀 소규모 단지인데 뭐 가격이 하나도 안 올랐죠. 네, 안 올라요. 최근에 근데 하급지대 가격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왜 안 올라요? 여기는 제가 볼 때 이 하급지도 어떻게 보면 오르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어요. 하급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 지금 옆에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신 경우는 지금 여기 소규모 아파트 단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상계주공 같은 데는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런 데는 뭐냐? 네. 재건축 이슈도 있고요. 그죠? 네. 예, 재건축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창동 차량기지 개발. 예, 창동 차량기지 개발. 그러니까 부도심 개발 이제 또 호재도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여기는 아파트로서 이렇게 주거 벨트가 잘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아파트로서 주거 벨트가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주거 벨트라는 개념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일반 저층 주거 지역과 아파트 주거 지역을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이 그 해당 구역에서는 상대적인 소득 수준이 약간 더 높다라고 봐야 돼요. 그죠? 네. 그러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소득 수준이 높다 보니까 그 주변으로 해서 이제 뭐 학군이라던가 학원이라던가 이런 인문적인 환경이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 살고 있는 이 지역은 그냥 일반 저층 주거 지역이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여기 상계 중개 하계 이런 데는 아파트 주거 벨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문적인 환경도 상당히 좋고요. 그죠? 네. 예, 애들 키우기가 좋다라는 거죠. 예, 학원 보내기도 좋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는 지금 너무 소규모 단지의 주변에 일반 저층 주거 지역에 지하철도 멀죠. 네. 그다음에 주변에 이렇다 뭐 개발 호재가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또 단지가 적으니까 또 수요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다 자기의 생업에 종사하시려고 바쁘시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냥 주변에 그냥 아파트 가까운데 그냥 제가 볼 때 사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지금은 근데 하급지도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도 얘는 사실은 앞으로 가격이 오를 여지는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여유 자금이 좀 있다고 하셨죠? 네, 근데 그거를 만약에 보태서 내가 얘보다 좀 더 나은 급지로 간다. 네. 라는 거는요, 저는 사실은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벌써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네. 예, 갭 차이가. 예, 그러면 차라리 지금 보면은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더라도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만약 방송에서 신축 소형 6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27년 12월 말까지 매수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기한에 정함이 없이 중과 배제가 되거든요.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취득세도 중과가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서울에 네. 지금 재개발 될 만한 데 상당히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광진구나 이런 지역들 1, 2억으로 지금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 많거든요. 네네. 예, 근데 그런 지역들은 내가 1, 2억으로 접근, 1, 2억으로 내가 사놓고 또 지금 그 지역이 개발이 되면 여기 지금 방학동보다는 훨씬 더 좋은 급지잖아요. 거의 뭐 아파트 가격도 32평 기준 30억 이상을 바라보는 지역이니까. 그죠? 네.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소액으로 묻어놓고 이렇게 상급지로 나중에 이동을 할 수 있는 지역에 내가 먼저 선점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냥
얘는 거주로만 가셔가지고요. 나머지는 이게 재개발 쪽으로 이렇게 분산 네. 투자해서 이렇게 거주와 투자를 좀 분리하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역은 어느 쪽으로 제가 아까 좀 뭐 가볼까요? 광진구 같은 데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광진구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입지 대비 가장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투자와 거주 분리하는 의견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방송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둘 거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또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기 위해 돌아올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